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대법원 판사 9명이 이건 위법입니다 라고 판결했는데 대통령이 그 판결문을 구겨서 휴지통에 던져버린다면요. 바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법원의 공식 선언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 판결 나온 순간 정책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관세 압박을 더 강화했습니다. 15% 임시관세 부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딱 150일, 5개월 안에 전 세계를 상대로 완전히 새로운 관세 무기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중국과 브라질은 이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겟을 명시했습니다. 과잉 생산하는 아시아 국가들이라고요. 한국, 베트남, 대만이 여기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이게 왜 여러분 회사 월급과 연금 계좌에 직격탄이 될까요? 준비되셨습니까? 법도 막지 못한 관세 전쟁의 충격적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제동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입니다. 과거 닉슨 대통령도 대법원 명령에 꼬리를 내렸고 오바마도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헌법상 의회만 관세 부과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이 독단으로 관세를 매긴 건 월권 중에 월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반응을 보십시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판결 직후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 각국이 미국과 무역협정 유지를 원한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판결 같은 건 없었던 것처럼요. 심지어 각국에서 받아낸 8조 원 대미 투자 약속엔 흔들림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원이 빨간불 켜도 악셀을 더 밟는 겁니다. 감이 오시나요? 법원 판결보다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숫자를 보십시오. 150일, 딱 5개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완전히 새로운 관세 무기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비유 하나 들어드릴게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 한 채를 짓는데 보통 2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5개월 만에 아파트 단지 전체를 짓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미쳤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트럼프는 진짜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무역법 122조로 15% 임시관세를 부과하고 그 뒤엔 기한 없이 적용 가능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새 관세 체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122조, 301조, 232조. 이 숫자들이 단순한 법 조항일까요? 아닙니다. 각각 다른 무기입니다. 권총, 소총, 대포를 동시에 꺼내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타겟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제이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가 폭튼 발언을 했습니다. 301조를 동원해 중국과 브라질 조사를 시작했다. 301조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한 관세가 아닙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 징벌용 핵폭탄입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릴 때 썼던 바로 그 무기입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 50%를 장악했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NEC가 미국을 압도했죠. 그런데 미국이 301조를 발동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를 싸게 팔아서 미국 기업을 죽인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일본 반도체 산업은 30년간 회복 못하고 몰락했습니다. 지금 그리어 대표가 같은 무기를 중국과 브라질에 겨눴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가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내 소비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싼 값에 파는 아시아 국가들을 조사하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누굴 가리키는지 감이 오시나요? 과잉 생산하는 아시아 국가, 이 표현이 무섭습니다. 미국이 보기엔 한국, 대만, 베트남이 딱 여기 해당됩니다. 한국 보세요.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에서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 현대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 급상승,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2위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이게 과잉 생산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 비유 하나 들어드릴게요. 동네에 치킨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됐죠. 그런데 옆 가게가 치킨을 더 싸게 더 맛있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치킨집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집이 불공정하게 싸게 판다. 단속해라 라고 외칠 겁니다. 바로 지금 미국이 하는 짓입니다. 자기네가 경쟁력 없어서 밀린 건 인정하지 않고 잘하는 나라를 과잉 생산이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미국은 이 조사를 150일 안에 떼내겠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단 150일 안에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역법 301조 발동하려면 최소 1년은 걸립니다. 해당 국가 산업 조사하고 증거 수집하고 청문회 열고 업계 의견 듣고 최종 판정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모든 걸 5개월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대학 졸업 논문 쓰는데 보통 6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한 달 만에 박사 논문 10개 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트럼프는 절차 같은 건 신경 안 씁니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데 조사 절차를 제대로 밟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확한 조사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자랑했던 8조 원 대미 투자 약속 기억나십니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약속한 돈입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전부 수조 원씩 투자하는 거대 프로젝트들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봐라, 우리 관세 정책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네 깡패가 보호비 안 내면 가게 부순다 하고 협박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보호비 냅니다. 그런데 깡패가 봐라, 이 가게 주인이 자발적으로 돈 낸다 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 폭탄 맞느니 차라리 미국에 공장 짓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더 내라고 압박할 겁니다. 왜냐? 한 번 굴복한 상대는 계속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여기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인 3분의 2가 트럼프 관세 정책을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국산 TV에 관세 25% 붙였다고 칩시다. 그럼 TV 가격이 누가 내나요? 한국 삼성이 내나요? 아닙니다. 미국 소비자가 냅니다. 100만 원짜리 TV가 1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도 반도체도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관세 부과하면 가격이 오르고 결국 미국 국민 주머니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로 피해본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세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폭탄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강하게 밀어붙여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 정책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150일, 딱 5개월 남았습니다. 트럼프는 이 시간 안에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국민 여론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관역 안에 들어왔습니다. 과잉 생산하는 아시아 국가라는 표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SK가 모두 타겟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미국 공장 투자는 불가피합니다. 이미 8조 원 약속했고 더 늘어날 겁니다. 둘째, 유럽과 중국 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미국에만 의존하면 언제든 목이 졸립니다. 셋째, 기술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합니다. 미국이 관세 매겨도 그래도 니네 제품이 필요해 라고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정부는 WTO 제소와 외교 압박을 병행해야 합니다. 결국 이건 힘의 게임입니다. 법도 안 통하는 상대와 싸우려면 우리도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50일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트럼프는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관세 전쟁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150일 안에 무역법 301조와 232조를 동원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셋째, 한국은 과잉 생산 아시아 국가로 지목되어 이미 조사 타겟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2개 드립니다. 여러분 회사가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면 지금 당장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수출 기업 주식 갖고 계신 분들, 5개월 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 뜨거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면역력을 키우는 경제 백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